자, 이번 주 월요일 날 어떤 날이었죠? 2월 25일?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 있었죠? 제 몇 대 대통령? 18대. 18대 대통령이에요. 우리나라 여성 대통령이 얼마 만에 나온 거예요? 처음으로. 최초. 대통령은 최초죠? 네. 그럼 우리나라 통일신라 때는 있었죠? 진덕여왕, 선덕여왕. 지금 대왕이 군 보면. 그렇지? 그래서 이제 여성 대통령이 왔는데, 여성 대통령 중에서 독일에 지금 있죠? 누구지? 메클리? 메르켈인가? 메르켈. 메르켈. 그런 것 같아요. 메르켈. 한번 봐. 메르켈 맞아요. 메르켈 맞아요. 메르켈, 그지? 메르켈. 메르켈이 아주 잘하고 있죠. 그리고 예전에 영국에서 누가 있었죠? 대처 수상. 그렇죠? 메르켈 총리죠. 그래서 보면은 여자가 대통령을 해서 지금 잘 했던 이 대처 수상은 그때 이제 평가가 좀 엇갈리죠. 강력한 리더십, 논리 원칙, 이런 게 있지만은 또 너무 또 심하게 하다 보니까 이제 자본주의 있어서 빈부격차를 좀 늘렸다느니 이런 좀 극단의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대처 수상은 훌륭한 사람이고 또 지금 영국 내에서 많은 존경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아주 원칙적이죠. 그리고 이 메르켈 총리에게는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국정에도 장려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우리 박근혜 대통령도 자식이 없잖아요. 솔로란 말이에요. 솔로 대통령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좋아하는 모임이 있죠. 박사 이런 데서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2월 25일 날 결혼을 한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누가 하고 결혼을 하느냐? 신랑은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이 대한민국과 결혼하는 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여성 대통령이 나왔는데 아마 잘할 거예요. 잘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렇게도 볼 수 있잖아요. 자, 살림살이는 집에서 누가 하죠? 원래 어머니가 하잖아요. 가정주부가. 아빠가 살림살이를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요즘에는 남자들도 잘해요. 요즘에는 잘해요. 요즘에는 장가가 잘하겠다. 그렇지. 요즘에는 좀 남자들은 잘하고 그러는데 대체적으로 살림살이는 여자만큼 할 수는 없어요. 여자분들은 살림살이가 이제 아이들 키우고 가정 경제 꾸리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자분들은 모성애가 있기 때문에 아주 사소한 것까지 잘 챙겨요. 그리고 이 특성으로 또 보면은 여자는 음이란 말이에요. 음이고 남자는 양이란 말이에요. 옛날에 주역에서는 양을 이렇게 표시하고 음을 이렇게 표시했어요. 그래서 이걸 왜 양이냐면 이거는 남자의 이 성기 모양이에요. 이건 여자의 성기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그래서 이게 나온 거예요. 남자는 짝대기. 숫자로 3을 표시하잖아요. 3. 여자는 이제 모양이다. 왜 이런 모양인지 알죠? 그죠? 여기 이제 남자는 이거 더 얘기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음양으로 본다면 남자는
이제 공격적이고 양적이란 말이에요. 공격적. 그리고 여자분들은 이제 수동적이다. 방어적이죠. 그래서 살림살이를 남자에게 맡기면 남자들은 이렇게 자꾸 이렇게 했죠. 투자를 하고 뭘 하고 이러다가 다 까먹기 쉬워요. 그러나 여성들은 어때요? 이렇게 모으고 챙기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자식은 없지만은 그러나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으로서의 모성의 본능이 전혀 없다 이렇게 볼 수 없어요. 다 있어요. 아마 잘할 거예요. 살림살이. 그러니까 한 나라의 살림살이를 여성 대통령이 한다. 그건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도 뭐 칠레 대통령도 여성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저쪽에 파키스탄에도 여성 대통령이 좀 잠깐 잡았었는데 결국에는 암살당했죠. 그 이슬람 문화에서 여성의 그 어떤 권익을 많이 이렇게 내세웠는데 그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지금 뭐 신문지상에서도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그래서 대처수장의 원칙, 그다음에 메르켈 총리의 이제 포용력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이렇게 융화를 좀 했으면 좋겠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얘기가 있는 거죠. 메르켈 이 대통령이 아주 뭐 대단한 집중력을 가졌다 그러죠. 농민아 신문 봤어? 무슨 몰라요. 이게 잘 스쳐지지 않대요. 회의를 해도 한 시간을 딱 있어도 남자들은 벌써 그 유럽에서 회의를 하잖아요. 그럼 남자 대통령들, 총리들은 벌써 1시간만 지나면은 이러다가 뭐 이렇게 자세도 틀어지고 어떤 다리 듣고 발도 얹혀 있는데 이 메르켈 총리는 이 자세에서 집중력이 어마어마한 거지.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이 얘기를 다 듣는다는 거예요. 잘 듣는다고요. 그래서 이 메르켈 총리의 별명이 일명 거미. 거미였대요. 거미는 먹이가 오기 전까지는 어때요? 버티고 있잖아요. 이거 하나 감고 이거 발에다가 그 하나 감잖아요. 거미줄을 딱 감아서 그 거미줄에 딱 뭔가가 걸리게 되면은 어때요? 진동이 오잖아요. 진동이 오기 전까지는 무진동이라. 불용심. 대단한 그 집중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 메르켈 총리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은 전부 다 그 집중력, 그 인내, 끈기에 다 나가 떨어진다 그래요. 나가 떨어져가지고 스스로 다 이제 진다고 하죠. 그래서 아주 뭐 조금 있으면 또 선거를 하는데 뭐 그 다음 선거에서 뭐 당선될 가능성은 뭐 거의 100%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또 박근혜 대통령이 그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의 그런 좋은 점을 가지고 있어요. 박정희 대통령도 평가가 많이 엇갈리죠.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이 좋고 이제 국민을 규합시키고 이랬다 하지만 또 민주화 쪽에서는 좀 부족하다. 뭐 이런 어울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정희 대통령은요 세계적으로 보면 아주 유명한 분이 인정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심성개발이는 그런 게 있어요. 누가 좋다, 누가 나쁘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적절치가 않아요. 항상 사람에게는 우리가 잘 봐요. 항상 사람에게는 장점이 있고요. 단점이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심기지선, 심기지학 이런 얘기가 있죠? 견인지선이 심기지선, 견인지학이 심기지학, 여차방시 유익이라. 그걸요. 네. 바로 그거예요. 자, 견인지선, 다른 사람의 선을 보거든. 견인지선, 남에 대해 선한 것을 보거든 자기의 선한 것을 찾고 남의 악한 것을 보거든 자기의 악한 것을 찾을 것이며 이와 같이 하면 바야흐로 유익함이 있느니라. 그렇죠.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게 되면은 나의 장점을 살피라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 장점 보기에도 나도 저런 장점이 있어. 저렇게 좋은 장점을 내가 배울 거야. 그 내가 써먹어야지. 견인지약이면은 다른 사람의 악한 점을 보게 되면은 심기지약하고 내 안에도 저런 나쁜 점이 있나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경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방심이면 여차 방심은 이와 같이 하면 이와 같이 한다면 어떻게 된다? 나한테 바야흐로 유익함이 있다. 그렇죠? 유익함이 있다. 유익함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항상 보는 거예요. 그런데 공부를 하자면 어떻게 되냐면은 자, 남의 장점을 보게 되면 시기를 해요. 질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남의 단점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죠? 비방을 한단 말이에요. 공격을 하고. 자, 이렇게 되니까 결과는 어떻게 되겠냐 이거죠. 만약에 누군가가 나의 장점을 봤는데 막 칭찬해주고 좋아하고 존경하고 그래요. 나는 그 사람에게 마음이 가요 안 가요? 가죠. 어떤 사람이 나의 단점을 아는데 막 꼬집어 난리를 쳐 마음이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그치?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보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해줄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대하는 것이 좋은지 내 마음 보면 답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한테 행동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싫어하는 바가 있다면 나도 역시 남에게 그렇게 하지 않는다. 기소부력을 울시어인. 당신은 어떤 뜻이지?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은 남에게 강요하지 마라.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 내가 당하고 싶지 않은 일을 남에게 하지 않는다. 자, 나에게 자꾸 내 단점을 꼬집고 공격을 해. 내가 싫어요. 내가 싫으니까 나도 남에게 단점을 꼬집고 공격하지? 달걀아 어때?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예스 노우로 안 한다? 예스. 그렇지. 그거예요. 그래서 대인관계에 있어서 이것만 지켜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다른 사람의 장점이 있으면은 이게 아니라 본받고 배운다는 거예요. 여기 그렇죠? 다른 사람 단점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 포용하고 존중해라. 극복하는 거, 극복하는 거. 자, 이렇게 되면은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를 들어서 박 대통령이다, 이번에도 선거했을 때 뭐죠? 박근혜와 이제 문재인 이렇게 됐었잖아요. 이렇게 됐었는데 이걸 극단적으로 박근혜를 좋아하는 사람은 문재인을 싫어하고 문재인을 좋아하는 사람은 박근혜를 싫어하고 이런 심리는 적절치가 않아요. 나는 문재인의 여러 가지 좋습니다. 그래요? 그렇다 하더라도 박근혜의 좋은 점을 인정해 줘야죠. 어떤 예를 들어서 단점을 들어서 전체를 싸잡아서 공격하는 거고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그렇게 살면은 내가 이 세상에서 소외가 돼요. 왕따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굉장히 좋지 않은 거죠. 그리고 나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나에게도 내 장점이 있게 되면은 장점을 잘 개발하면 돼요. 나에게 있는 단점은 고치면 된다는 거예요. 극복하면 돼요. 뭐든지 남의 단점이든 나의 단점이든 공격하는 건 좋지가 않아요. 남의 단점을 공격해. 그럼 그 사람은 내 단점 찾아서 나를 공격할 거란 말이에요. 또 내가 나에게 있는 단점도 공격하는 건 좋지가 않아요. 공격하면 내가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격하면은 자책하고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내 단점도. 그래서 나의 단점도 역시 나의 장점 마찬가지예요. 나의 단점도 이거는 내가 이제 극복을 해야죠. 인정하고 극복을 하고 또 고치는 거지. 즉 반성을 한다는 얘기예요. 반성하고 참여하고 이렇게 해서 나가는 거지. 좌절하고 자책하고 무너지는 거 아니냐는 얘기.
이것만 하면 전혀 문제 없어. 나의 장점은 어떻게 됐어요? 개발하면 되죠. 나의 장점을 개발한다. 그러니까 마음 다스리기, 심성 개발 이게 뭐냐? 간단한 거예요. 우리 태계 선생님도 하신 말씀이 간단한 거예요. 내 좋은 점은 개발하고 그래서 본성 회복하고 내 나쁜 점은 고친다. 씻어낸다. 이게 전부 다예요. 극기복례. 네. 그걸 어떤 뜻이지? 제 욕심을 누르고 내 예의범절을 좇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극기복례가 내 안에 있는 단점을 보고 내가 이 단점대로 살게 되면은 내 인생이 없어진다. 누구하고도 교류할 수 없다. 사람과 교류할 수 없다면은 내 경제활동도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그거예요. 내 안에 있는 나쁜 습관 고쳐나가자. 내 안에 있는 단점, 그거를 잘 반성해서 한번 극복해보자. 뭐 이거에는 없어요. 결국 내 문제예요. 남과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야. 우리가 시계 감각이 심은 것이 무슨 대인관계라면 자꾸 남의 단점을 꽂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절대로 그 사람 바꿔줄 수 없어요. 그리고 단점만 보기도 하면 단점만 보여요. 그거 굉장히 나쁜 습관이거든요. 어디든지 가면은 자꾸 단점만 보고 단점만 지적을 해. 그러니까 그의 눈은 어떻게 보이냐면은 사실은 그 사람에게 장점이 80%고 단점이 20%도 안 되는데 늘 단점만 보는 사람은요. 단점에 얽매여가지고 그 사람 장점이 안 보여요. 안 보인다고. 단점만 자꾸 바라보고 나쁘게만 바라보니까 그 사람의 장점을 내가 활용할 수가 있겠어요? 응심 어떻게 되겠어? 없지, 그치? 그래서 우리 심성개발이는 단점은 가급적 포용하고 극복하고 장점을 자꾸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자꾸 다른 사람의 장점 보겠다고 노력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그 사람에게 설령 단점이 80%고 또 장점이 아주 작은 20%만 된다 하더라도 여기 20%만 하더라도 내 눈에는 장점만 자꾸 찾아내면 그 사람이 장점만 보이는 장점만 좋은 점만 그러니까 그 상대는 내가 그렇게 좋은 그 장점만 얘기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나를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어요? 만나고 싶다. 만나고 싶지. 그치? 그러니까 대인관계가 바이야. 누군가 우리 바이의 좋은 점 자꾸 얘기해. 그러면 그 사람 만나고 싶겠지. 그럼 대인관계 어떻게 될까? 그 사람과. 좋아질 수 없지. 우리 바이 형 봐봐. 오늘 머리 아주 잘 깎고 있어요. 아주 딱 올 때부터 아주, 그리고 원래 동안인데다가 머리까지 깎으니까 거의 달걀하고 동기동찬 같아. 자, 그런 정도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항상 경계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은 남의 단점을 꼬집지 않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의 단점을 공격하지 않는 거. 이것만 우리가 주의한다면은 대인관계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다예요. 사실은 그렇겠지? 이게 다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보면은 취임식 얘기하다 여기까지 흘러왔는데 이 박근혜 대통령의 좋은 점 원리 원칙을 잘 지키는 분이죠. 굉장히 좋은 점이 있어가지고 잘 될 거라고 우리가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보니 좋습니다. 그리고 또 아버지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도 아주 멋진 사람이죠. 아무리 여러 가지 안정평이 있다더라 그걸 볼 게 아니라 특히 이제 이 의리 관계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의리가 있는 분이에요, 박 대통령이. 그리고 얼마나 청렴합니까? 그렇게 청렴한 분이 없어요. 부정 축제 얘기 나옵니까? 우리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하나도 없잖아요. 부정 축제 제로예요. 부정 축제요? 그게 뭐죠? 이제 비리들 돈 모으고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입에 담기 그렇지만 전 뭐 대통령 있잖아요. 노 대통령 이렇게 전부 다 측근 비리에다가 뭐 이런 재산 빼돌리기라는 건데 박 대통령 그게 없었어요. 청렴하고 깨끗하고 부지런하지. 네. 좋은 점은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의리관계. 예를 들어서 사적으로도 의리관계가 굉장히 좋았어요. 우리가 그 포항제철 세울 때 일본에서 그거 식민 통치했다고 일본에서 좀 보내준 분이 있었잖아요. 그걸로 우리 포항제철을 일으켰는데 그때 그 박태준 그 회장이 그 포항제철을 이렇게 세웠는데 그때 그 박정희 대통령이 부탁한 거 아니에요. 임자가 좀 해달라고. 그냥 하는 거예요. 뭐 거기 다른 게 없어. 이 의리. 의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그 아들이 있었잖아요. 박정희 대통령 박진만 씨라고. 지금은 이지라는 뭐 회사의 지금 대표인데 그 회사를 박태준 대통령이 박태준 회장이 그냥 지원해 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회장 이지라는 회사의 그 대표가 된 거예요. 그거는 박 대통령이 내 아들 좀 잘 부탁해 이런 얘기가 안 했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의리.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의리가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의리. 이 의리라는 거는 삶의 힘의 핵심이에요. 나는 과연 의리를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냐? 스승이 있냐? 여러분들은 어때요? 의리를 나눌 수 있는 스승은 있죠. 그죠? 우리 평생적이 아닙니까? 여기 있는 우리 친구들끼리도 서로 의리가 좋아야 되고 선생님은 평생 가는 거예요. 굳건한 거, 깨지지 않는 거. 이런 게 있어야지 우리가 좀 살 맛이 나요. 이 의리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의리, 믿음, 사랑 이런 것들은요, 우정 이게 막 깨진다고 막 뭐 그냥 난리를 치고 이러는데 내 친구가 나를 배신했어. 그건 우정도 아니야. 그 남자가 나를 떠나가서 사랑이 깨졌어. 믿음도 없어졌어. 의리가 실종됐어. 이런 거는요 뭐냐면은 이제까지 그거는 의리도 없었고 믿음도 없었고 사랑도 없었고 우정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냥 욕심이었다. 깨지는 거는요, 깨진다면 이거는 뭐냐, 그냥 거래 관계예요. 그냥 욕심일 뿐이에요. 그냥 계약 관계일 뿐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항상 깨지게 돼 있어. 근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살아요? 친구 간의 우정을 나누고 있는데 그거 깨져버려. 사랑하는데 사랑이 깨져버려. 어떻게 살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 내면의 본성은 참된 의리, 믿음, 사랑, 우정을 지향하고 있어요. 이건 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안 깨지겠어요? 자, 내가 친구들 간에 우정이 안 깨지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어떻게? 내가 내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스려서 내 마음이 일관성 있는 사람이 일관성 있는 마음, 행동을 유지할 때 깨지지가 않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예를 들어서 우리 여러분들 사랑을 할 때 내가 이제 뭐 남자나 여자나 여자친구를 사귄다, 남자친구 사귄다 했을 때 안 깨지는 사랑 할 수 있어요. 안 깨지는 사랑. 그래도 그녀가 떠나가면 깨지는 거잖아요. 그 남자가 떠나면 깨지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그거 상관이 없어요. 내 마음에서 그녀에 대한, 내 마음에서 그 남자에 대한 어떤 좋은 선한 감정을 계속 유지해 가는 거. 이것이 바로 참된 사랑이에요. 우정도 마찬가지. 우정도. 내가 한번 저 사람과 내가 저 친구가 됐다 그러면 안 깨지는 거예요. 그냥 어떤 일이 있어도.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이 평화로워져요. 안 깨지는 거. 믿음도 마찬가지. 안 깨지는 게 진짜라는 얘기. 깨지는 건 전부 다 가짜예요. 우리가 이거를 얻고 가면은
배신이 없어요. 이 세계는 참되는 거예요. 배신이라는 거는 내가 내 마음을 깬 거예요. 내 결심을 깬 거예요. 내 결심을 유지하는 한 절대로 사랑은 깨지지 않는 거예요. 우정도 깨지지 않는 거예요. 믿음도 깨지지 않는 거예요. 의리도 깨지지 않는 거예요. 어제 이 선생님이 영화를 한 편 봤어요. 무슨 영화를 봤냐면은 코리아. 요즘 잘 나가는 영화가 하나 있는데 7번방의 선물. 그것도 봤죠. 그거 봤는데 선생님은 그거 보다가 졸려가지고 잠을 많이 잤더니 아주 딸내미가 항의가 엄청 들었어요. 그게 아주 거의 1000만 명 돌파잖아요. 네. 그래서 푹 봤더니 감동이 있는데 하여튼 조금 인위적이 있으면은 이 선생님 예민해가지고 인위적인 거 그리고 판타지 이런 거 잘 봐요. 이제 어제 본 영화가 신세계. 여러분 신세계 보는 사람 있어요? 최민식 나오는 거. 최민식 나오고 이정재. 또 누가 나오나? 황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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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아주 멋진 영화예요. 아주 오래된 영화인데. 오래된 영화야? 네, 정말 오래. 리바이벌 댄서? 아닌데 요즘에 나온 영화인데? 네, 요즘에 나온 거. 아주 멋진 영화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흐름이 쫙 흘러가고. 거기에서 이제 선생님은 뭘 봤냐면, 내용은 얘기 안 해줄게. 내용이 그럼 재미없으니까. 원리만 얘기해줄게. 그 의리를 볼 수가 있었어요. 야, 멋진 의리가 있었어요. 멋진 의리. 그러니까, 족폭 속에 이런 게 나오잖아요. 이 깡패 새끼,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이제 의리를 지켜내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 누군가가. 그 여름 영화 봐요, 그냥. 아주 감동적이고, 의리라는 건 뭐예요? 새로운 사실이 발견됐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을 치고 이런 게 의리가 아니에요. 의리라는 거는 내가 내 마음을 지키는 게 의리예요. 이 중에서 황정민이든 이정재든 최민식이든 뭐든 간에 의리를 지킨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영화가 굉장히 아름다운 영화. 물론 좀 폭력적이 있고 막 해서 좀 잔인한 장면도 나오긴 하지만 그 감동을 주는 영화. 의리가 깨질 만한 상황이 있었어요. 그 영화에서. 도저히 그거는 의리를 그 상황을 보게 되면은 당장에 너 나 배신했다고 당장에 쳐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의리를 지켜낸 겁니다. 그럼 그 의리라는 건 뭐냐 이거죠. 조건에 의해서 깨지는 것은 의리일까요? 아니, 우리가. 아니겠지? 하결아, 조건에서 깨지는 게 의리일까? 아니, 우리가 아니에요. 의리가 아니야.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어떤 상황이 발생됐는데 깨지지 않는 게 의리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장황이 있었어요. 장황이 있었는데 몇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파티를 열다가 바람이 많이 불어서 촛불이 다 꺼졌어요. 깜깜해졌어. 그랬더니 그 중에 장수 하나가 장황이 사랑하는 애첩의 입술을 훔쳤어요. 이런 간등이 큰 장수가 있나? 그래서 그 장황의 애첩이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어떤 놈이 내 입술을 훔쳤어요. 그런데 내가 그 순간 그놈의 각근을 잡아당겨서 내가 이 각근을 끊었다고. 그래서 이제 촛불이 켜지기 전에 장황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범인은 불을 켜자마자 각별이 떨어지는 범인입니다. 이놈을 혼내주세요라고 애철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그 말을 듣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 여기 있는 모든 대신들 장수들은 지금 즉시 모든 각근을 다 잘라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근을 다 자를 수밖에 없었죠. 왕의 명령이니까. 네. 그 불을 켰어요. 근데 각근을 다 잘라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라가지고 각근을 다 버리라고 했어요. 한꺼번에 다. 그러니까 불을 켰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장수들이 전부 다 각근이 잘려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애착이 범인 처소에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넘어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이 장엄을. 너그러운 덕을 베풀려고. 그렇지. 그 일종의 그 사자성어가 절영지회잖아요. 아, 그래. 어떤 뜻이지? 가세끈을 끊어놓는 잔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남에게 너그러운 덕을 베푼다. 그래. 응? 바로 그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내가 애척을 아끼고 사랑하는 건 있지만은 그렇다고 그걸로 인해가지고 내 애척의 입술을 좀 훔쳤다고 해가지고 그 정도의 사소한 일로 내가 장수를 이룰 수는 없잖아요. 내 장수에 대한. 내 장수가 이놈이 좀 짓궂다 보니까 이놈이 좀 너무 내 애척이 예쁘다 보니까 입술 정도를 훔친 걸 가지고 그 장수를 치고 이놈 무엄을 지고 이럴 수가 있냐 이러면서 뭐 사형을 시키거나 그러면 그 임금 곁에 머물 장수가 몇 명이 되겠어요? 그렇죠. 나머지 장수들은 어떻게 생각하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임금이 장왕이 장수들에게 의리를 지킨 거예요. 그 정도는 괜찮다. 그 정도는 뭐 사내로서 그냥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그 의리를 지켜냈단 말이에요. 그 어느 날 이 장왕의 나라가 위기에 처했어요. 적군이 쳐들어가지고 망하기 일도 직전까지 갔어요. 성이 한번 떼기 전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저 멀리서 구름대 같은 병사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기에서 장왕을 구해내고 나라의 그 환란을 이겨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래 보니까 어떤 장수야, 자기 부하지. 그래서 이 왕이 감동해가지고 아니 경은 어떻게 이렇게 이 군대를 잘 조련해가지고 이 군난을 해결할 수 있었는고 하니까 그때 그 장수하는 얘기가 왕이시여. 그때 제가 왕의 애첩에 입술을 훔친 자라는 장수입니다. 저는 그때 그 은혜를 못 잊어서 그 이후로 장왕에게 목숨을 바치려고 군사를 조련하고 훈련을 해왔습니다. 이제 제 목숨을 거두십시오. 얼마나 멋져요, 그죠? 왕도 장수의 그런 걸 지켜줬지만 장수도 왕을 위해서 지킨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에 있어가지고 그런 거를 왕과 장수가 자 우리 의리를 지킵시다. 우리 그런 사이 아니잖아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까? 알아서는 그냥 그렇게 지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만남들, 이런 의리, 이런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이거죠. 내가 그래서 이거 어떻게 지키느냐 간단한 거예요. 자, 내가 의리 지키는 법, 믿음을 유지하는 거, 사랑하는 거, 우정을 하려면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만약 여기서도 우리가 친구 간을 이렇게 사귈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 형제처럼 이렇게 사귈 수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간단한 거예요. 그냥 자, 1번은 뭐냐? 찍는 거예요. 찍는 거예요. 찍으면 돼. 나는 쟤와 내가 친구를 하겠다. 나는 쟤를 친구를 하겠다. 나는 저 사람을 형으로 삼겠다. 찍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죠? 두 번째는 예절 잘 지키기. 예절 잘 지키기. 그죠? 예절 안 지키는 거 이런 거 없는 거예요. 예절 잘 지키는 거 그런 마음을 변하지 않기. 이 두 가지면 돼요. 내가 찍고 내가 안 변하면 돼요. 상대가 어떻게 나오든 상관없습니다. 자, 물론 이런 것들이요. 사랑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내가 찍고 내가 안 변하면 되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 찍었거든요. 왜 안 변해요? 여러분들 어떻게 나오든 난 상관없어요. 나는 제자들이에요. 난 평생 여러분들 지켜낼 거예요. 여러분 나한테 와가지고 인생을 물으면 나는 평생 여러분의 인생을 상담해 줄 거예요. 언제든지. 10년 후에 와도 괜찮고. 내가 살아있는 한 여러분들이 나에게 상담을 구한다면 나는 성심성의껏 여러분에게 얘기해 줄 거예요. 왜냐? 내가 찍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리고 나는 이것을 내가 안 변할 거예요. 내가 결심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를 선생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든 난 좋아요. 상관없어요. 그러나 언제든지 나에게 인생을 묻는다면 난 여러분에게 대답해 줄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하면 누구 마음이 편하네요? 둘 다 편합니다. 여러분들도 편해지죠? 여러분도 편하지. 나도 일단 선생이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들
이 마음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 추구하는 본성이라는 마음이에요. 누구에게나 있어요. 이거는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이렇지 않고 자꾸 변덕을 부려요. 찍어놓고 또 취소해. 계속 변해. 의심해. 이게 무슨 마음이에요? 본성이에요? 칠정이에요? 칠정. 그게 칠정이죠. 감정이 해결된다는 얘기예요. 본성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찍고 변하지 않는. 자,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들 부모님들 계시죠? 여러분들 낳았어요. 부모님 여러분 찍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는 사랑이 변합니까? 영민아가 변해? 아니요. 안 변한단 말이에요. 부모가 여러분들을 찍고 나서 안 변해요, 절대로. 여러분들이 설령 범죄를 저질러가지고, 경찰서에 감금이 된다 하더라도 부모님의 사랑은 변치 않아요. 그러면 효라는 게 뭐예요? 효라는 건 내가 부모를 찍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우리 부모를 찍었어. 내 부모이기 때문에 우리 부모가 마음에 안 들어도, 우리 부모가 단점이 많아도, 우리 부모가 매일 나한테 잔소리하고 나를 갈고도 나는 변치 않는 거예요. 왜? 이유는 간단해. 내가 우리 부모를 찍었으니까. 간단한 거예요. 내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찍었기 때문에 이유를 묻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유가 뭐가 중요해요? 그게 효예요, 효. 부모가 나한테 조금 잘못해준다고 해가지고, 부모가 나한테 좀 아쉬운 소리 해준다고, 부모가 나에게 욕을 했다고, 부모가 나 좀 때렸다고, 내가 변하는 거, 그건 효가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그건 멋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 우리는 이 자리에 왜 있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성형수술하려고 있어요. 내면의 성형수술. 내면의 미인이 되고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골디야. 예.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 본성에 충실한 사람일까? 칠정에 휘말리는 사람일까? 본성에. 그렇죠. 그럼 본성에 충실한 사람이 뭐냐 이거예요. 마음의 미인이 뭐냐 이거예요. 어려운 얘기가 아니거든요. 마음의 미인이라는 거는 찍고 변하지 않는 게 마음의 미인이에요. 요지부동, 이리반지. 네. 이게 바로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어떤 인간관계에서 이랬다 저랬다. 금방 변덕이 심해. 내가 뭐 조금만 아쉬운 소리 하면 나를 막 공격해. 그 사람에게 감동을 느낍니까? 영심 안 느껴? 아니요. 안 느껴요. 전혀 못 느끼잖아. 그렇죠? 그런데 내가 어떻게든 나를 포용하고 감싸주고 또 내 단점을 깨우쳐주고 내 장점을 개발해주고 이런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매력이 있어요 없어요? 수신아 매력 있죠? 그러니까 내 매력이 뭐냐? 간단한 거예요. 변덕부리지 않는 거예요. 찍고 변하지 않으면 내가 매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살면은 내 매력이 엄청나게 발산이 돼요. 좀 이제 봄이 오면은 꽃이 피잖아요. 꽃향기가 참 풍겨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매력이 발산이 된다는 얘기. 뭐 툭하면 변해요. 그냥. 답이 안 나오는 거. 자, 우리가 이 변덕하고 유연성은 다른 거예요. 변덕과 유연성.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이런 사랑을 해요. 이런 변하지 않는 믿음, 변하지 않는 사랑, 변하지 않는 우정, 변하지 않는 의리를 이렇게 하는데 상대방이 예의를 안 지키네요. 예의를 안 지켜요. 막말을 하고 무시하고 또 예에 맞지 않는 행동을 자꾸 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변하는 게 아니에요. 유연하게 대처를 필 수 있어요. 그거 뭐냐면은 그냥 그거 내가 끊어주면 돼요. 남이 나에게 근거 없는 비방을 하거나 그러면은 어떻게 하라 그랬죠? 근거 없는 비방을 하면 정달새 소리를 흘리라는 얘기예요. 밤에 우리가 봄에 정달새가 노래를 하면은 우리 그렇게 신경 안 쓰잖아요. 흘려버리잖아요. 흘려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게 유연성이에요. 상대가 나한테
예를 취하지 않게 되면 내가 그냥 끊어주면 되는 거예요. 비계 물시. 비례 물언. 비계 물청, 비계 물언, 비계 물동. 그렇지? 네. 그러면은 그게 유연함이에요. 아, 얘가 아니면은 내가 가까이 가지 않는데. 자, 우리가 대인관계 어려운 것이 뭐냐면은 얘가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예절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자꾸 이 사람들을 상대를 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쫓아가서 너 왜 예절이 없냐고, 너 왜 버릇이 없냐고 매일 싸움만 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한다면서 내 마음을 괴롭혀요. 내가 매일 화만 버럭버럭 내고 그래요. 왜 그렇게 사냐 이거예요. 예절이 없는 사람들하고는요, 사과좀 안 하면 돼요. 안 놀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유연성이에요. 안 놀기, 안 놀기. 예절 없는 사람이 안 놀기. 왜 자꾸 노냐고요? 응? 왜 자꾸 찾아가느냐고. 왜 그 생각을 자꾸 떠올리냐고. 응? 과거에 지난 일인데 예절이 없던 사람들 떠올려가지고 내 마음을 왜 괴롭히냐 이거예요. 안 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삼성전자 이런 AS 센터에 가봤죠? 어떻습니까? 지나치게 친절해요. 예절이 뭐 보통 감동이지 감동. 너무 친절해요. 너무 친절하지. 지나치게 친절해요. 친절을 넘어가도 요즘에는요, 그냥 서비스가 친절을 넘어서 애인처럼 되세요. 애인처럼 되었다니까. 그리고 전화를 해보면은 삼성전자 LG도 그렇고, 아, 네 고객님 안녕하세요. 아, 오늘 날씨가 참 맑네요. 기분 어떠세요? 이게 뭐예요? 애인이 하는 목소리잖아요. 요즘 건강하시죠? 아, 네. 아, 이 제품 잘 안 돼. 아, 뭐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이러면서 마음을 어루만져줍니다. 막 녹아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제품도 고장이 났으면 좋겠어. 고장이 나가지고 좀 센터에서 가봤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마음이 들잖아요. 뭐예요? 예절을 지킨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예절 있는 곳에 마음이 가요, 안 가요? 가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렇게 예절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크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 이 세상에는. 그런데 내가 유연성이 없어가지고 계속 예절 없는 사람들만 사귀면서 그 사람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그 사람들의 안 좋은 소리를 다 받아 먹으면서 매일 짜증만 부리고 그러니까 내 생활 주변에는 예절이 있고 크고 아름다운 사람이 없어요.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매일 나쁜 생각만 하고 살아. 비방 오만밖에 없어. 유연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끊어주라는 얘기예요. 안 놀면 돼요. 왜 우리가 찌질한 사람들과 놉니까? 찌질이들과 왜 놀아요? 찌질이가 누구예요? 항상 모든 것을 원망 비방하는 사람이에요. 어디 가나 단점만 부려뜨는 사람이에요. 이게 찌질이에요. 찌질하고 놀지 마세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뭘까요? 내가 찌질이가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얘기예요. 찌질이들과 노는 사람이 누구예요? 찌질이가 노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찌질이란 말이에요. 내가 찌질하면 내가 찌질이에요. 내가 찌질을 하고 자꾸 상대하면은 찌질이가 되는 거예요. 멋쟁이하고 노세요. 찌질이 말고 멋쟁이. 멋쟁이 얼마나 많아요, 멋쟁이. 멋쟁이가 누구예요? 이런 거란 말이에요. 변하지 않는 의리, 믿음, 사랑, 무정. 이런 걸 지킨 사람이 곧 멋쟁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멋쟁이가 놓은 것과 함께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멋쟁이가 되는 거예요. 멋쟁이가. 내가 멋쟁이가 되면 사람들도 나를 자꾸 찾아옵니다. 대인관계가 좋아져요. 자, 멋쟁이가 되는 방법 배웠죠?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거. 뭐죠? 우리 달걀이가 한번 얘기해볼까? 멋쟁이 되는 방법 간단해요. 하나, 1번 뭐? 찍기. 2번 어떻게 한다? 변하지 않기. 오케이. 그래서 이걸 잘못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찍었는데 변하지 않는데 상대가 자꾸 예의가 안 지키려면 그냥 보내주면 돼요. 끊어주면 되는 거예요. 상대 욕심을 들어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게. 내가 변하지 않는데 가서 상대가 자꾸 욕심을 내. 그 욕심에 휘말리고 내가 괴로지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끊어주고 거리를 유지해주고 그러나 나는 언제나 마음을 열고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예의를 지키면 나는 함께 어울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러면은 대인관계에는 모든 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이제 아름다운 품성을 가지려면은 내가 내 마음을 다스려야지 되는 거예요. 심성 개발을 해야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심성 개발 다짐 결심만으로는 부족하다. 다짐 결심 중요해요. 그렇지만은 성경의 말씀을 자꾸 읽고 가까이 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궁리하고 그런 과정에서 내면의 미인이 될 수 있다.